안녕하세요. 이번에 농록 서비스 발표를 맡게 된 OA3팀 이준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아, 너 리액트 스터디 찾았어? 아, 아니, 아직 못 찾았는데, 예전 우리 페어 하던 것처럼 하고 싶은데, 예전에 같이 했던 페어분들이랑 연락하기가 좀 그래. 맞아, 나도 내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예전 분들에게 못하겠어, 연락을. 아, 맞다. 예전에 열애가 말해준 사이트 있거든? 그게, 녹록인가? 거기 스터디랑 프로젝트에 좋대. 요새 어떻게 지내? 야, 나 완전 잘 지내지. 요즘 알고리즘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 나 지금 되게 마음 맞는 분들이랑 팀원 해가지고 스터디하고 있어서, 야, 같이 하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 진짜? 야, 나도 껴줘. 나도 진짜 좋은데 취직하고 싶단 말이야. 코테도 잘하고 싶어. 야, 그러면은, 거기 알고리즘 문제 같은 거 필요하면은, 녹록이란 사이트 있거든? 거기 가서 한번 써봐. 같이 하자. 야, 길동아, 내 요새 안 풀리는 문제 있는데, 너무 쉬워가지고 헬드는 좀 그렇고,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야, 나 요새 다른 수강생들이랑 그 위키수 분들한테 물어보고 있거든? 아니, 어디서? 아니, 안 사람도 많네. 아, 나 거기 그 농록인가? 우리 코드스테이츠 거기 수강생이랑 졸업생분들 거기 많거든? 거기 가서 빨리 한번 써봐. 코드스테이츠 수강생분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왔는데요. 저희 농록은 코드스테이츠 수강생 및 수료생들이 쉽고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나 스터디를 찾을 수 있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시연 영상을 보기 앞서 농록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이어그램을 통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메인 페이지, 마이 페이지,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메인 페이지의 기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는 스터디, 프로젝트, 질문에 대한 카테고리 검색을 할 수 있는 검색 필터가 있고 로그인, 로그아웃, 페이지 이동을 도와줄 모달 창이 있습니다. 비로그인 시 필터를 사용하여 게시판에 방문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게시물에 대한 참여하기 또는 댓글 등록과 같은 기능은 로그인 시에만 제공됩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의 기능은 회원정보 수정, 프로젝트 확인, 히스토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초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회원정보를 수정하는 페이지를 만나시게 됩니다. 회원정보 수정의 페이지에는 유저 이름, 오늘의 기분, MBTI, 사용 가능 스택을 등록하실 수 있는데 이때 1번 유저 이름에는 반드시 수강하고 계신 코스와 기수 그리고 이름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확인입니다. 프로젝트 확인 창에는 여러분이 참여하신 게시물의 상태 및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연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참여한 프로젝트, 스터디, 질문 등에서 배운 것 또는 느낀 것을 기록하실 수 있는 기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페이지에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페이지와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게시물 생성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생성 시 먼저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카테고리는 프로젝트, 스터디, 질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지며 각각 카테고리마다 작성해야 하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주제, 참여 인원 및 포지션 비율 설정, 사용할 스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참여 인원의 경우 최소 2명부터 최대 8명으로 제한됩니다. 스터디는 스터디 주제와 참여 인원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스터디 주제가 스택과 관련되어 있다면 추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 카테고리에는 따로 기재해야 할 양식 없이 게시물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젝트와 스터디 카테고리와 달리 질문은 게시글은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다음은 게시판 페이지입니다. 게시판 페이지에서는 사이드바에 필터 버튼이 있습니다. 필터 버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전체 게시물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관심이 있는 게시물을 들어갔을 때 카테고리에마다 고유의 게시물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게시물에 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게시물 타이틀, 게시 날짜, 모집 인원, 스택, 댓글을 쓸 수 있는 입력창 등이 출력되고 프로젝트일 경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포지션 모집 비율과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고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스터디에는 스터디 그룹 정보와 함께 스터디 참여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프로젝트와 스터디의 참여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명성이 보장되며 댓글 또한 작성 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기능 시연입니다. 시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홈페이지 방문을 하시게 되면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문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게 되면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을 클릭하게 되면 필터 창으로 드래그가 됩니다. 물론 마우스 스크롤을 하셔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필터 창에는 자신이 원하는 카테고리, 인원수,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돋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에 저희 로고가 보이는데 이 로고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메인 페이지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필터 창 후에 내려보시게 되면 녹록을 왜 만들었는지, 어떤 기능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는 4개의 문이 보이는데요. 이 문을 클릭하셨을 때에는 각자 해당 게시판으로 가게 되고 마지막 회고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로그인을 유도하는 멘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최초 비로그인 시 우측 상단에 들어가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들어가기를 누르시게 되면 구글과 깃허브 계정으로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최초 보이는 페이지는 마이 페이지에서 계정 관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우측 상단을 보게 되면 들어가기가 문이 열려있는 이미지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을 클릭하시게 되면 각각 게시판, 마이 페이지, 그룹 만들기 페이지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는 로그아웃과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우측 상단의 모달은 들어가기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의 기능은 이곳 버튼에서 보이는 것처럼 계정 관리, 마이 페이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계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시 바로 해당 페이지가 출력됩니다. 로그인을 했을 때 프로필에 코드스테이치에 수강 중인 코스, 기수, 이름이 출력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나 스터디 참여하기, 그룹 생성, 댓글 입력과 같은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유저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선택사항입니다. 카테고리를 입력하신 후 저장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마이 페이지가 출력됩니다. 이때 왼쪽 프로필이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열린 게시물과 닫힌 게시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사용자가 참여한 게시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게시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게시물의 상태란 모집 인원이 모두 찼거나 방을 생성한 사용자가 취소할 경우 프로젝트가 종료 시에 게시물이 닫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를 가시게 되면 자신이 참여하거나 생성한 목록들이 좌측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와 스터디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창이 우측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레포 삭제와 메일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레포 삭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포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기록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레포 삭제 버튼을 누른 후 좌측 히스토리에서도 해당 목록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메일 보내기입니다. 메일 보내기는 자신이 기록했던 자료들을 메일에 담아 따로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버튼을 클릭했을 시 회고를 보낼 이메일을 작성해달라고 이렇게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창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적고 OK를 누르게 되시면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작성했던 회고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카테고리를 클릭했을 때에는 해당하는 본인이 작성한 질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모달창을 누르신 후 왼쪽 끝에 있는 게시판을 클릭하게 되면 게시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좌측에는 사이드바가 보이는데 사이드바의 필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필터된 게시물을 게시판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시물을 만났다면 지원을 하거나 코멘트를 달 수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
방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들의 정보 중 카테고리, 타이틀, 댓글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은 모두 공통사항으로 출력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들어갔을 때 스택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하기 전 게시물을 생성한 사용자에게 댓글로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원하는 비율 자체가 지금 백엔드 한 명밖에 모집하지 않네요. 그러면은 백엔드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 후에 백엔드가 한 명이었던 것이 0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던 포지션은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부분 역시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카테고리, 타이틀, 그리고 인원, 소개글이 있는데요. 해당하는 정보를 자세하게 읽어본 후 만약에 이 게시물이 마음에 든다면 스터디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터디 참여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최대 인원이 0명이 되고 신청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 카테고리입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게시글에 대한 글을 남길 때 본인의 아이디가 아닌 질문 전용 아이디를 출력하게 됩니다. 또한 게시글을 삭제하고 싶을 때에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게시글이 삭제가 됩니다. 다음은 그룹 만들기입니다. 그룹 만들기는 두 개의 경로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모달창의 오른쪽 끝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게시판에 그룹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룹 생성은 카테고리별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입니다. 노란색 박스에 있는 부분은 반드시 모두 작성해 주셔야지만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하나라도 누락했을 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인원은 최소 2명에서 최대 8명까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터디입니다. 스터디로 선택하실 경우에는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인원을 필수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스택과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므로 게시물 소개글과 함께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게시물이 작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퀘스천입니다. 질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작성해야 할 양식이 없이 바로 질문을 작성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작성했을 때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게시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녹록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스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리액트와 CSS를 사용해서 UI를 디자인하였고, 라우팅에는 리액트 라우터 도움을 사용했습니다. 게시물 생성 부분에는 CK 에디터를 사용했으며, 사용자가 작성한 회고를 사용자가 원하는 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 사용한 것은 이메일 JS를 사용했습니다.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맥에는 엑시오스를 사용하였고, 클라이언트 배포는 아마존 S3와 라우트 53을 사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노드 익스프레스를 작성하였고, 타입 ORM을 활용하여 컨트롤러를 작성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했고, 배포 시에는 AWS를 활용해서 RDS, EC2, ELB, ACM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OA3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의 정인수님, 백엔드의 이봄결님, 백엔드의 김여래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발표자는 녹록에서 프론트엔드를 맡은 OA3 팀장 이준희라고 합니다. 녹록 두드리기만 하면 부담 없이 질문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주제에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나만의 방식으로 두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들의 서포터 녹록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